안녕하세요. 이제 오늘은 남편의 퇴직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. 뭐 몇십 년 전과는 달리 오늘날 이 경제 활동을 남자들만 하는 시대는 아니에요. 이제 여자들도 이 남자 못지않게 이제 왕성하게 경제 활동을 합니다.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이제 출산 문제 또 양육 문제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이 경력 단절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하기가 어렵게 되어요. 자,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에는 뭐 대등하고 당당하게 동등하게 출발을 했지만 알게 모르게 이 경제의 주 책임자가 이제 아무래도 이 남자로 쏠리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이제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이나 교사 이제 이런 신분을 보장받는 직종에 계시지 않는 한 하여튼 여성들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자,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이제 부부가 저를 찾아왔어요. 그래서 뭐 때문이냐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인이 막 침을 튀겨가면서 이 남편에 대해서 막 이 고발성 발언을 해요. 그게 뭐냐면은 아직 자녀를 다 여우지도 않았는데 결혼도 안 시키고 아직 한 명은 대학교를 다니고 이제 있는 그러는 상황인데 남편이 아무리 피곤해도 돈을 더 벌어야 우리 식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. 이런 상황이 뻔한데도 남편이 자기가 퇴직을 하겠다고 명예퇴직을 하겠다고 이게 하니 이게 참 부인의 입장으로서는 깝깝하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남편에게 아니다. 아직은 우리가 넉넉하지 않으니까 당신이 더 돈을 벌어야 된다. 또 이 작은 애는 아직도 학교를 다니니까 돈 들어갈 때가 많다.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남편이 뭐 여기가 아프지 뭐 저기가 뭐 불편하네 막 이런 식으로 이 게으름을 피우니까 이거 정말 두들겨 팰 수도 없고 환장하겠다는 거예요. 그래서 또 며칠 전에 막 이제 이 부부가 언쟁을 펼치다가 상담이라도 좀 받자. 그러고 이 부인이 씩씩거리면서 남편을 끌고 온 거예요. 이제 제 앞에 와서도 이 남편이 얼마나 철딱선이 없는지, 얼마나 자기 몸만 아끼는지, 자기 취미 생활만 하는지를 폭로하기에 여념이 없어요. 그래서 일단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. 남편은 옆에서 눈을 감고 가만히 있고, 그래서 이제 한참 그 부인의 말을 듣다가 부인 보고 좀 나가 있으라 이렇게 해놓고 이 남편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도저히 안 됩니까? 하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 남자가 이렇게 눈을 깔고 있다가 고개를 번쩍 뜨더니 눈을 크게 뜨고 저를 쏘아봐요. 그래서 제가 다시 얘기했지요. 많은 경우 인간관계가 안 될 경우에는 더 이상 그 회사에서 못 버텨 하는 것 같습니다. 당신도 그렇지요. 그러니까 이가 끄덕끄덕 고개를 하면서 치욕스러워서 모멸감을 느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남편에게 물었지요. 그래 도대체 어떻게 처신을 했길래 그런 수세에 몰렸느냐 하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별로 시통찮게 얘기는 안 해요. 그런데 어쨌든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라 장시간에 걸친 이 남편의 처세 부족이에요. 처세 부족. 자, 이제 이 직장이라는 데에는 아직도 윗사람이 시키면 예 하고 아주 긍정적인 자세로 선뜻 예 하고 얼른 그거를 따라주려고 해야 되고 또 동료들하고 아주 이 관계가 원활해야 돼요. 그러면은 함께 어울려도 주고 또 좀 굳은 일도 자기가 좀 맡아서 하고 또 애경조사 이런 거에 빠짐없이 참석도 하고 해서 그 사람을 빛내줘야 할 자리에서 빛내주고 받쳐줘야 할 자리에서 받쳐주고 이래야 되는데 이 남편은 이게 보니까 아주 개인주의적
가치를 갖고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미 젊어서부터 이게 상사가 퇴근 시간은 종을 쳤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변했어요. 근데 옛날에는 윗사람이 퇴근을 안 하면 아랫사람도 퇴근을 못 했거든요. 지금이야 뭐 윗사람이 퇴근하든 말든 나는 법적으로 퇴근 시간, 정해진 시간에 나간다 뭐 이러는 게 일반적이 됐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. 근데 그 시절부터 아랑곳도 않고 내가 퇴근 시간에 퇴근하는데 누가 뭘 할 거야 뭐 이렇게 처신을 했다든가 또 이거는 네 일이니까 네가 해 왜 나에게 넘겨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아주 칼로 자르듯이 딱딱 분리를 했다든가 그리고 이제 자기는 뭐 썩 몸이 약하고 또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술 같은 거 안 좋아한다 그래서 어울리지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이 사람에게 이제 부족하게 나타나는 게 리더십이었어요.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제때 승진도 못하고 자기 밑에 있던 부하가 자기와 대등하게 되더니 어느 날 자기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도저히 이 굴욕스러워서 견디기 어렵다 이제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 이 모든 게 당신의 처세 부족으로 온 결과인데 이거를 하루아침에 이거를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게 몇십 년, 적어도 20년 이상 쌓인 결과니까. 그래서 알았다. 근데 이 당신이 엉뚱한 걸 갖고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하니까 이 부인하고의 이 논쟁에서 자꾸 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. 그러니까 부인에게 이실직고해라. 그래야 부인도 당신을 이렇게 막 비난하는 게 좀 잠잠해지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 남편이 하는 얘기가 부인의 성향이 내가 어떠한 내 약점을 한번 실토를 하면은 그거를 계속 씹어댄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내 입으로 얘기해서 평생 어떻게 시달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러니까 참 부인이 남편이 그 자기 약점에 대해서 실토를 하면은 그거를 그 사람의 아킬레스 근인 줄 알고 그거를 보듬어 주거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그거에 대한 거론하는 거는 좀 생략해야 되는데 이 부인도 실책이 꽤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번에는 이제 다시 부인을 들어오게 하고 남편을 나가 있으라 그랬어요. 그리고 그 부인에게 얘기를 했어요. 그래 정말 당신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당신 남편이 조금 내가 보기에도 아주 개인주의적 가치나 성향 그런 자기만 아는 좀 속성이 있는 것 같다. 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속성으로 인해서 지금 회사 생활에서 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. 몰려 있는데 벼랑 끝에 몰려 있든 말든 당신에게는 남편이고 애들에게는 아빠인데 그 사람을 그렇게 모멸감을 느끼는 위치에 계속 내보내야 되겠느냐. 당신이 막 어거지로 내보내면 남편이 어디 갈 데도 없고 뭐 등산을 다니겠어요? 어떻게 해요? 그러니까 허구한 날 어디 갈 데도 없고 아마 직장에 다니는지도 모른다. 근데 그런 식으로 직장에 다니게 되면은 겉으로는 수입, 좀 월급을 타올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이 사람이 상하게 되어서 어느 날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우울증에 걸리거나 또는 신체적으로 암 같은 것들이 발생이 되면은 더 큰일 아니겠느냐. 이제 이런 식으로 이 부인에게 얘기를 했더니 부인도 더 이상 이렇게 고집을 피울 수 없었는지 제 이야기를 듣다가 막 꺼이 울음을 터뜨리고 울더라고요. 울어서 한참 울게 내버려 뒀어요. 내버려 두고 자, 뭐 남편이 당신의 기대대로 회사 생활 정년까지 잘해서 우리 식구들이 안정되게 살면 제일 좋지요. 그러나 남편의 이제 그 오랜 생활에 걸친 부족함으로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을 때 그 남편만 붙들고 이럴 게 아니라 당신이
좀 나서면 안 되겠느냐. 그랬더니 이 부인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예요.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길래 제가 다시 이야기하기를, 자, 옛날에는 직업에 귀천이라는 게 있어서 좀 이렇게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절대로 낮은 일을 못했다.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제 아주 실리를 추구하는 사회니까 그런 체면 이런 것들도 많이 무뎌졌다. 그래서 당신이 요양보호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조금 몸을 쓰는 수고로움을 좀 그렇게 꺼려하지 않는다면은 당신이 돈도 벌 수 있다. 그러니까 이 부인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무슨 말인지 알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자, 이제 비단 여기에서 제가 한 사람의 예를 들었지만 이 부부뿐만이 아니라 이와 유사한 경우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커플들을 보면서 이제 많은 경우 남자들이 이 여자들을 리드하면서 앞장서주면은 제일 좋죠. 우리 의존 욕구를 충족시킬 때 기분 좋고 안정감을 느끼고 하는 이 우리 여성들이니까 남편이 모든 책임을 지고 앞장서주면 제일 좋은데, 참 안타깝게도 여성보다 더 씩씩하고 더 사회성이 있는 남자들이 절반은 되고 또 절반은 이 여자들이 남편보다 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이 여성들도 한 번, 두 번 얘기를 해도 남편이 안 움직이면은 아, 이 사람이 뭔가 이렇게 조금 유연하게 이 부인의 말을 수행할 역량이 딸리는 줄 아시라는 얘기요. 아시고 이제 모든 거를 남편이 책임지기보다는 여성도 앞장설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게 좋아요. 그래야 이제 비로소 사실 이 대등한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앉아서 남편만 탓할 게 아니라 한 번, 두 번 탓하다 안 되면은 여성들이 먼저 앞장서고 분발하고 이런 태도를 취했으면 합니다. 이렇게 여성들이 용기 있어야 되는데 이참에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가정 내에서도 이 부부 사이가 원활하게 돌아가려면은 사회성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상대방이 안 들으면은 이렇게 좀 돌아서 가기도 하고 또 조금 이해도 해줘야 되고, 이게 이제 가정 내에서 발휘되는 이 사회성이에요. 자, 이 가정 내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 나와서도 바깥이 얼마나 살벌해요. 그랬을 때 정말 손해보지 않겠다고 눈을 부릅떠서 이 잘 되는 게 아니라, 그게 큰 손해가 아니라면 그래 내가 양보하지, 그래 너 좋을 대로 해라, 너 먼저, 이제 이런 식으로 한 번, 두 번 이렇게 좀 양보도 하고 품어주고 하면은 이 여성들도 바깥에서 호평을 받게 되고, 호평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여러 가지 기회들도 온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저는 남자고 여자고 이게 우리가 위기에 닥쳤을 때 그거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관계하는 능력, 즉 사회성을 잘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. 이게 이제 좀 오래전 이야기인데 어떤 이제 수녀님이 저의 연구실에 놀러 오셨어요. 이게 연세가 많은 분인데 제가 참 좋아했던 수녀님입니다. 그 수녀님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차를 대접받고 돌아가시면서 이게 의미심장한 얘기를 툭 던지시는 거예요. 뭐라고 하느냐면, 자, 장 교수나 나나 정신 바짝 차려야지, 그렇지 않으면 이 부인들 뒤꿈치도 못 쫓아갈 테니까 조심합시다, 이러셔요.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었지만 다시 물었어요, 그 수녀님께. 무슨 말씀이세요, 수녀님? 그랬더니 이 양반이 깔깔 웃으면서 이제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은, 부인들은 용서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남편, 또 품지 않을래야 품지 않을 수 없는 자녀가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는
남편이 아무리 마땅찮아도 남편을 앞세우고 살아야 되니까 남편이 여러 가지 실수를 해서도 그걸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. 또 내 자식이 아무리 시원찮아도 내가 낳은 내 자식인데 함부로 이렇게 제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그걸 억지로 품고 그러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속에 모난 점이 많이 마모가 되어서 어느덧 이렇게 후덕한 속 넓은 사람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. 그런데 수도 생활을 한다 합시고 난리를 쳐도 수녀는 혼자 살고, 이제 여러분이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저도 결혼을 못했어요.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도 혼자 사는데,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은 누구와 이렇게 부대끼면은 탁 돌아서면서 아예 안 보고 말지 이러고 만다는 얘기예요. 그러니까 이 모난 점이 굳이 마모될 필요가 없이, 그럴 기회 없이 그냥 죽을 때까지 모나게 산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가정을 잘 유지하려면은 내 뜻대로 진행이 안 되어도 품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,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쳐주고 이렇게 하는데, 그게 손해만 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노력을 한 덕분에 종국적으로는 자기가 성장해 있게 되니까 너무 약올라 하지 마시고 내 성장을 위해서 정말 그렇게 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.